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의 지금 상승률은 거의 1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친 듯한 투기 장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에 시켜야 할 자리, 과열을 시켜야 할 자리에서 시키지 않고 더 크게 위로 올려버리는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초 이때 나타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제로금리였어요.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강하게 회복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제로금리 아니죠. 굉장히 높은 금리,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아니고 굉장히 쪼그라든 유동성이죠. 아주 제약적으로만 이제 유동성이 좀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주입한 건 아닌데 정부 쪽에서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회복하는 구간이 아니고 굉장히 나쁘게 찍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진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에 미친 듯한 지금의 이 상승세가 이제 좀 부담스럽게 보여요. 물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한편에서는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일단 신용잔고는 이제 다시 19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매우 높은 금리, 그리고 매우 나쁜 실적,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최소한 이번 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쭉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오버인데, 약간 좀 걱정되는데, 뭐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현금을 어떻게 좀 잘 보존을 해서 큰 변동성이 일어날 때 좀 대응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막 무리하게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큰 변동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마 대비가 안 되셨을 거기 때문에 의외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좀 애매한 움직임, 이게 조금 더 마음에 걸려요. 뭐냐면 어제 잡 오프닝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죠. 일자리 수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잡 오프닝이 낮게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시장에 좋은 거고,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완화되는 게 나타나는 그런 지표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다리고 왔었는데, 근데 시장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5월 FOMC 금리 예상이 다시 동결 구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25bp 인상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뜨고 나자마자 바로 동결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일단 패드워치를 잠깐 볼게요. 지금 패드워치를 보시면 일단 세로워치 한 번 더 할게요.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금리 동결이 오히려 다시 올라갔죠. 이게 잡오프닝 발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니까 채권금리도 급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다린 지표였으니까. 우리가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은 좀 지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더 2분기 때 상승을 할 거라면 구리 재고도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태고, 구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리 재고가 바닥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 딱 뜨고 나서 구리도 같이 급락했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신호죠.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도 함께 하락하면서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채권금리 하락하고 구리 하락하고 그리고 증시 하락하고 이게 전형적인 침체 현상이잖아요. 시장이 침체를 바라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 어제 샵 오프닝이 발표되고 났을 때 금리 동결에 베팅했으니까 채권금리 하락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고 구리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증시도 올랐다면 이랬으면 우리가 이거를 좀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시장이 침체를 걱정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게 조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미스터 마켓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제 관점 자체가 상반기는 그래도 상고 하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를 보고 있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하반기에 리세션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하락 초입은 누구라도 예상 못할 겁니다. 그 어떤 침체라도 시장이 먼저 하락을 할 때 이제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별거 아닌 걸로 하락하다가 대응할 수 없는 구간부터 리세션이 부각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게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거를 잠깐 볼게요. 이번에 ISM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PMI 신규 주문에서 재고 자산을 빼면 이게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죠. 신규 주문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게 이게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거는 재고 자산이 지금 넘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수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회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렇게 빠진 정도면 페드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리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고 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쭉 되다가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대로 다 내려갑니다. 그때 이게 돌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죠.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긴축 중이고요. 그게 이 과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이번에 특히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에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거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잠정 실적이 완전 최악으로 발표했을 때 보통 반도체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뭐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금리 상태에서 버텨야 되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부터 해서 그리고 대기업들 이쪽 우리가 좀 키워야 될 산업 섹터 구간에서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본을 좀 투입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사항을 어느 정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원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우려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장의 반등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언제 꺾일지 모른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봉상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일봉상 5,2평을 이탈을 할 때, 지금 5,2평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5,2평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큰 변동성이 갑자기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등장을 즐기되 언제든 하방으로 변동성이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해 놓으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을 쭉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최근 주식 계좌의 수익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우려감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유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 수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강세장에서 볼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기꺼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장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분기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리세션에 대한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제 아예 리세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리세션을 매우 얕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게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리세션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지금 이미 분위기는 잡혀가고 있고 2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리세션을 굉장히 얕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반등장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조정 없이 오르고 있는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약간 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분명 저거 한번 딱 꺾여서 크게 변동성을 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뭐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정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금리 동결 이후에 이제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하는, 이거는 이제 연준과 정부의 실패죠.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이제 금리 동결을 할 텐데 통상적인 경로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 이거는 뭐 어떻게 거의 뭐 최악이죠. 이런 시나리오는 진짜 최악입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그리고 최근은 아니겠지만 마틴 암스트롱의 그 경제 모델을 보면은 이 코멘트가 살짝 추가가 됐어요, 여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4년 안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가 붕괴된다. 그래서 지금 마틴 암스트롱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정말로 크게 박살나는 그런 시나리오. 뭐 누구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되시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는 게 조금 덜 다치고 빨리 제대로 된 건전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시장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반등장은 더 오래 가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